안녕하세요. 임곡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저는 수학교사 이유성입니다. 대면 수업을 한 며칠이 정말 행복했는데 또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네요. 여러분들과의 첫 만남 정말 저한테는 반가웠고 소중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성장할 게 많은 그런 교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티격태격 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학교 생활을 하고 싶은데 다시 온라인 수업을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등교할 때는 좀 더 우리가 친근하고 더 편안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절대 어려워하지 마시고 선생님한테 얘기 많이 걸어주세요. 저도 여러분들과 많은 대화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같이 하는 거, 이런 거 정말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새롭게 배워야 될 내용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오프라인에서 열심히 했듯이 온라인에서도 여러분들 꼭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6페이지, 교과서 66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소단원 제목은 인수분해의 뜻입니다. 자, 인수분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만 알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인수분해라는 말이 일단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인수분해라는 말이 아주 낯선 말은 아니죠? 이 앞에 소자가 들어가면 이제 소인수분해가 되고, 그 소인수분해가 뭐였냐면 뭐 12라는 숫자가 이렇게 있을 때 이 12라는 숫자를 뭐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수의 어떤 이 곱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소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10이라는 걸 이렇게 소수의 곱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뭐 3 곱하기 4라든지 2 곱하기 2 곱하기 6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3 곱하기 4, 2 곱하기 6 같이 12를 어떤 두 개 이상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한 걸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소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숫자의 곱으로 표현한 걸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수로 분해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인수라고 하는 거예요. 인수. 이것도 인수. 인수, 인수, 인수. 인수는 이 12를 만들어주는 원인이 되는 그런 숫자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인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12를 갖다가 인수들로 이렇게 나누는 것, 인수들로 분해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인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원래 배웠던 내용과 좀 연관을 시켜보면 이 2는 12의 약수이기도 하죠. 이 3도 12의 약수이기도 하고요. 이 4도 12의 약수, 3, 뭐 12의 약수, 다 12의 약수거든요. 이런 것들을 방금 인수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것들을 갖다가 다 약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약수와 인수는 과연 같은 말일까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이에요. 자, 이거를 인수라고 할 때는 이렇게 곱해서 이 숫자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숫자다. 즉 곱하기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이거를 약수라고 한다는 건 12를 나눌 수 있는 숫자잖아요. 3도 12를 나눌 수 있는 숫자잖아. 그래서 이걸 약수라고 할 때는 나누기로 접근할 때 우리가 약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수와 약수는 같은 말인데 지금부터는 인수라는 관점에서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 얘기를 했듯이 이 12를 갖다가 이렇게 뭐 2개 혹은 2개 이상의 어떤 숫자의 곱으로 나타내는 걸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뭐 이런 자연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이미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어떤 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식을 갖다가 이렇게 두 개의 어떤
다른 식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되는 건 바로 이 작업이 되겠어요. 즉 전개되어 있는 식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 예를 들어 가지고 뭐 x 곱하기 x 플러스 3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 친구를 전개하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3x가 되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고, 이 과정을 갖다가, 그러니까 얘를 갖다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전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미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식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덩어리와 어떤 덩어리의 곱으로 표현을 하는 것,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진짜로 연습해야 될 인수 분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자, x-4 곱하기 x-2.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잖아요. 그죠? 자, 이 친구를 갖다가 전개를 하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되잖아? 이렇게 해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전개라고 한다고. 전개. 그런데 이미 전개되어 있는 식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두 개의 덩어리의 곱으로 만들어주는 걸 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전개를 거꾸로 하는 것.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역연산이라고 합니다. 전개의 역연산을 우리는 인수 분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알겠지만 전개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도 열심히 분배하면 이 친구가 나오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굳이 좀 더 빠르게 해야 되는 곱셈 공식을 모르더라도 열심히 하나하나 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미 전개되어 있는 걸 다시 이렇게 만드는 것, 이미 전개되어 있는 걸 다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해진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한 연습을 통해서 감을 찾아가지고 그 감을 이용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공부할 때 연습이 상당히 중요해요. 많은 경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제 인수분해가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출제할 수 있는 문제는 한 가지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거였냐면 x제곱 플러스 3x라는 이미 전개되어 있는 식의 인수가 뭐냐,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인수가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여기는 요 x는 인수가 되겠죠? x는 인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x 플러스 3도 인수가 되겠죠? x 플러스 3 마찬가지 인수입니다. 그런데 이 x제곱 플러스 3x라는 것을 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3x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3x, 혹은 얘를 그대로 써도 됩니다. x 곱하기 x 플러스 3이라고 써도 좋아요. 이 친구들을 갖다가 우리가 인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조금 애매해요. 자, 여기 있는 요 x, 뭐 x 플러스 3, 뭐 요 친구? 혹은 요 친구는 우리가 인수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1이라는 거를 인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 이 1을 인수로 봐야 한다, 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게 일정하게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부분은 당연히 시험에서 아예 언급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1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혹은 얘가 바로 인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되겠어. 자, 이쪽도 볼게요. 자, 마찬가지예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의 인수가 뭐예요? 인수가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여기는 이 친구가 인수가 되는 거죠. x-4랑요. 여기는 이 친구가 인수가 되는 거죠. x-2요. 혹은 요거 전체가 인수가 되는 거죠. x-4 곱하기 x-2요.
혹은 요거를 전개한 형태인 얘를 그대로 써도 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이 친구들이 인수가 된다라고 대답해 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꼭 요 부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인수분해가 뭔지 알았죠? 그에 해당하는 문제 1번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은 어떤 다항식을 인수분해한 것인지 말하시오. 2번하고 4번만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 x 플러스 1의 제곱은요, x 플러스 1을 2번 곱한 형태고요. 이미 덩어리와 덩어리의 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된 상황이죠. 그죠? 인수분해가 된 상황이고, 그 인수분해가 되기 전 어떤 다항식을 인수분해했는지, 한마디로 이 친구를 전개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x 플러스 1의 제곱은 완전 제곱식이고요. 완전 제곱식을 전개하는 방법은 앞에 거 제곱, x의 제곱, 뒤에 거 제곱, 플러스 1. 앞에 거 뒤에 거 곱해서 2배, 플러스 2x가 되겠네요. 자, 이 친구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 말이 되겠죠. 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덩어리의 곱으로 이미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된 상태고요. 그죠? 어떤 식을 이렇게 인수분해했을까? 한마디로 거꾸로 전개를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배웠죠. 3x, x 곱하면 3x의 제곱, 뒤에 것끼리 곱하면 플러스 2y의 제곱, 안에 것끼리 밖에 것끼리 곱해야 되니까 요 놈이랑 요 놈 곱하면 마이너스 xy, 요 놈이랑 요 놈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6xy이기 때문에 더하면 마이너스 7xy가 되겠네요. 한마디로 이 식을 갖다가 인수분해하면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인수분해는 전개의 역연산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수분해는 일정하게 정해진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그 케이스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여러 가지 그 케이스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케이스들을 살펴보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인수분해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공통인수 찾기라는 거예요. 공통인수 찾기. 자, 예를 들어서 MA 플러스 MB라는 어떤 식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MA 플러스 MB라는 식은 이쪽에 있는 이 항과 이쪽에 있는 이 항을 살펴볼 때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자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 M, 여기는 요 M이라는 게 바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자죠. 이렇게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공통인수라고 얘기를 하고, 공통인수가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분배 법칙을 생각하면 되겠죠. M으로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써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했던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얘는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와 어떤 하나의 덩어리의 곱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수분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공통인수를 찾아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인수분해이고, 더불어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인수분해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수분해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이 공통인수 찾기를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교과서에 있는 예제 1번, 68페이지 예제 1번 문제를 선생님이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의 1번 문제를 보니까 ax 플러스 2ay, ax 플러스 2ay라는 어떤 식이 있어.
자, 이 식을 갖다가 우리는 두 개 이상의 어떤 덩어리의 곱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그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공통인수 찾기라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항과 이쪽에 있는 항에 보면 공통으로 A가 이렇게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공통인수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A를 앞으로 싹 빼준 다음에 X 플러스 2Y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기만 해줘도 우리는 덩어리의 곱으로 표현을 한 거니까 인수분해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굉장히 쉬운 방법이죠? 자, 두 번째 것도 볼게요. 2x제곱 마이너스 4xy 2의 x제곱 마이너스 4x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얘를 딱 보니까 여기에 x, 여기에 x가 일단 공통인수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x를 갖다가 앞으로 살짝 뽑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 2가 있고 여기 4가 있는데 이 4가 2 곱하기 2이기 때문에 이 2도 공통인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도 이렇게 앞으로 쏙 뽑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x를 뽑아냈어. 이 2x제곱에서 2x를 뽑아내면 x만 남죠. 그리고 여기서 2와 x를 뽑아냈으니까 2y가 남네요. 그죠?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 2y. 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덩어리의 곱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수분해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즉 공통인수를 찾아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 표현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인수분해 방법이고 가장 기본이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인수분해 방법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을 연습을 해볼게요. 자, 오늘 일단 문제 2번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셨겠죠? 풀고 보셔야 돼요. 자, 문제 2번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가장 먼저 어떤 식이 나오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방법 공통인수 찾기입니다. 자, 봤을 때 딱 공통인수가 보여야 돼요. A. 자, 그러면 A로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덩어리와 덩어리의 곱, 덩어리와 덩어리의 곱, 인수분해. 그죠? 자, 이쪽도 봅시다. 8X 플러스 2XY인데요. 자, 일단 XX 뽑아줄 수 있고 요 8이 2 곱하기 4이기 때문에 이 2를 뽑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뽑아주고 그럼 이쪽은 2X를 뽑았기 때문에 4고요. 2X를 뽑았으니까 이쪽은 Y만 남아서 이렇게 표현 마찬가지 인수분해. 그죠? 자, 이쪽도 자, a제곱 마이너스 ab니까 a가 공통인수네요. a를 빼주고 그럼 a 마이너스 b가 돼서 인수분해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쪽도 이쪽 뭔가 좀 많은데 자, 일단 xy가 있으니까 xy 하나씩 이렇게 뽑아줄 수 있겠고요. 여기 2가 있는데 6도 2 곱하기 3이니까 2까지 이렇게 뽑아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2xy를 뽑았으니까 x만 하나 남고요. 마이너스 여긴 2xy를 뽑았으니까 3과 y만 남겠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와 덩어리의 곱으로 표현했으니까 인수분해를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다음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120 곱하기 2.2 플러스 120 곱하기 2.8이에요. 그냥 곱하기부터 계산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공통인수 찾기로 좀 편안하게 계산을 해볼게요. 자, 120이 공통인수이기 때문에 120으로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이쪽에 있는 2.2 더하기 여기는 2.8 이 되네요. 자, 그럼 120에 곱하기 2를 살려주고 2.2 플러스 2.8이 5잖아요. 5. 즉 120 곱하기 5를 하라는 얘기가 되겠네. 자, 그럼 120 곱하기 5는 바로 뭐가 됩니까? 600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다음 2번도 보십시다. 1024 곱하기 37 빼기 1024 곱하기 17이에요. 마찬가지로 1024를 공통인수로 보고 분배 법칙을 쓰게 되면 곱하기 자 37에 빼기 17이 되겠네요. 자, 그럼 37 빼기 17을 해주게 되면 1024 곱하기 37 빼기 17은 20이잖아. 20. 그죠? 이렇게 되겠네. 그럼 1024에 20을 곱하라는 얘기예요. 자, 20 곱하는 거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2 곱하기 10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1024에 2를 곱하면 2048인데 거기다가 10을 곱하니까 2048에다가 공을 하나 더 붙여준 2480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인수분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그 인수분해의 방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 공통인수를 찾는 거를 한번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스스로 확인하기를 하셔야겠죠? 자, 스스로 확인하게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스스로 확인하기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